백 교수님, 네. 민주당도 말씀하신 대로 원주에서 그만큼 이 수도권 외곽 조금 자기들이 그렇죠. 취약지다 하는 곳에 좀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원주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의원 워크숍을 했습니다. 아마 2명인가 의원이 참석을 안 하고 막 불가피한 무슨 166명이 참여했습니다. 168명, 66명, 166명이 참석했으니까 거의 다 참석했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래서 워크숍을 가졌는데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정기국회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 워크숍이거든요. 그렇죠. 정기국회가 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당 단합도 기여하면서 좀 전열을 정비해갖고 우리 정기국회에 가서 일전을 잘 싸워가지고 거기서 이겨갖고 내년 총선으로 승리로 가자. 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친명이나 비명도 그동안 갈등 요인이 되어 왔던 거, 뭐 혁신안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 거취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일부러들 낮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서른 의원은 아주 비주류로서 비주류 자장 역할을 이낙연계 자장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서른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이재명 대표의 쓴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퇴진을 요구해왔고 당에 대해서 또 원로 또 다선 의원답게 오선수익 하는 의원들이니까 뭐 커질 게 뭐 있겠습니까? 정치 구단이나 마찬가지죠. 헐소리 다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서른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또 한 말씀을 했네요. 자, 이제 그 심청이하고 신봉사가 이제 그 나왔는데요. 당을 위해서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이가 되시오. 이제 이렇게 지금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야 왕비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심청이가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무리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뭐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명계하고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제 그 친명계에서는 체포 동의안이 오면은 이거는 정치 탄압적 수사라고 인정이 되면 부결을 시키자 이렇게 했고,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했기 때문에 회기가 아닐 때 이제 출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검찰하고는 상당히 지금 밀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밀당이 뭐 그 비회기 때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또 9월 4일에 출석을 해라 뭐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는데 그때 또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연찬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여가 넘는 당대표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40% 그러니까 소위 30%대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내년 총선을 이제 지향하는 점에서 정기 국회를 우리가 잘 하고 그다음 대비를 철저해서 국민들부터 신뢰를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권이나 보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서른 의원이라든가 이상민 의원도 뭐 연찬회 전에도 당 대표가 물러나야 분당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했었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취를 결정할 의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 국회 잘 치르고 내년 총선에 승리하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든 신명을 바치겠다 하는 것은 나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어제 친명의 양경수 의원인가요? 양경수 의원님. 이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을 시켜야 한다. 당론으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상민 의원은 당론으로 부결정하면 당이 쑥대밭된다.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9월 대란설, 10월 사퇴설 얘기가 나왔지만 그 헛소리다. 나는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고 이 정기 국회까지는 끝까지 내가 당권을 쥐고 있겠다. 의지를 지금 표명한 거예요. 표명했죠. 또 하나는 지금 겉으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양경숙 의원이라든가 또 그 이전에도 박찬대 뭐 이런 의원들이 또 민영배 의원은 아예 이
체포동의안 오면은 보이콧까지 하자. 전원 퇴장해버리자. 그런 얘기도 나왔고, 박전대라든가 이 양경수 의원처럼 이 똘똘 뭉쳐서 부결해야자. 네. 이렇게 하는데도 딱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자기 본심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로만 지금 포기한 거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법률 자문단들이 뭐 야당 대표로서 구속될 소지는 없다. 이제 이런 지금 중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방금 뭘 하고 말씀드렸죠? 야당 대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일반 국회의원이 야당 대표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채집된 증거는 멸실될 소지가 없고 또 도저히 우리는 정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 일반 국회의원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 자리를 내년 총선 때까지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철옹성 같은 친위 부대를 계속 결속해 나가려면 당대표로 해서 뭘 해야 되죠? 공천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네, 공천권을 쥐고 공천권이 바로 당대표를 내려놔버리면 공천권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철옹성 전략이 바로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대로 대응을 해야 하고 공천권을 쥐고 내년 4월 총선까지 그대로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그런 꿈을 꿀 수는 있겠죠. 자기가 뭐 사법 리스크 하지만 나를 잡아 넣지 못한다. 그럴 정도 증거가 없지 않느냐. 지금 맨날 그 얘기 아닙니까? 탈탈 털었는데 뭐 나온 거 없으니까 어거지로 나를 엮으려고 하지 않느냐. 정치 탄압이다라고.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뭐 백현동도 그렇고 또 쌍방울 대북 송금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가 다 나오고 있고 유일하게 지금 아니라는 사람은 이재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심지어 관련된 사람 부지사도 7월달에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보고를 했다라고까지 지난 7월달에 검찰에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만 빼고는. 또 하나 이재명으로서는 이번에 아주 상당히 구속 요인을 높일 수 있는 게 사법 방해입니다.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전대 최고위원, 그 이후일 증언 뭐 저 용인갑 지구당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화영 지역구 그 직무대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보고 만나가지고 이게 당이 도와주겠다 하고 뭔가 회유 공작을 한 거. 지금 검찰에서 그걸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증거를 그 채집을 했다고. 전주로 비서실장도 지금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인멸이 되고 위증교사 혐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컨트롤에 타워에 정점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자진해서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의 시각이 있어서 이제 위중교사라든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이 대북 송금 사건하고 백현동 사건 관련된 증언자, 증언 진술 또 각종 그 증거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가 모두 합쳐져 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에 이제 모아진다고 하면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지방 그 검찰청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봐서는 법률 자문단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구속이 불구속이 된다고 하는, 기각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뭐 40대 60으로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한 60대 40 아니는가. 지금 상당히 구속이 60이고 안 될 가능성이 40이 아닌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고요. 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간에는 이균용 그 고등법원장이 이제 지금 대법원장이 이제 지명이 일단 됐지 않습니까? 아직 뭐 청문회를 하고 국회 인준을 받아서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 이제 판사들도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법과 양심의 판결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과연 대법원장에게 반하는 그런 어떤 그 지나친 판결 이런 건 쉽지 않을 거다. 이러기 때문에 아마 일부 법조계라든가 법률가들은 이균용 그 대법원장이 지명된 이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상당히 정상화될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시정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앞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모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검찰에서는 30일
출석을 하니까 아니 나는 24일 날 가겠다. 바로 그 다음 날 가겠다 했는데 검찰로서는 바로 그 다음 날 온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질문지도 만들어야 하고 뭐 준비도 해야 하고 그 이전에 사법방에 그 수사가 끝나야 그렇죠. 그에 관련한 또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다음 달 9월 4일이죠. 네, 4일 날 출석을 요구를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본회의가 없는 주 그러니까 둘째 주 11일에서 15일 사이에 본회의가 없더라고요. 뭐 토요일까지 뭐 16일입니다만은 그렇죠. 그 주에 가겠다 해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힘겨루기랄까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가려고만 하면은 4일 날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30일이나 31일도 갈 수가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30일 날은 느닷없이 목포 가서 최고위원회를 하겠다는 거고 31일은 취임 1주년 기자가 아니 취임 1주년은 28일인가 되면 그날 해야지. 이렇게 일부러 잡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검찰에 끌려다니는 수사보다는 내가 원해서 나는 당당하다 이런 걸 아마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에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내가 야당 대표다. 여소야대 그 강력한 제1야당의 당수인데 나를 그렇게 애호하느냐 이런 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조사 일정대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또 검찰은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그게 때문에. 특권 아닙니까? 예, 예. 일반인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검찰에서 수사에 따라서 오라고 하면은 또 내부 조율을 거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가 됐을 때 기일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오라고 하면 바로 가는 거죠. 무서워서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한 그 속셈 중에는 일종의 여론전이에요. 또 지지층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도 검찰에서 자꾸 오라고 하는 게 이게 부당한 탄압입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탄압 수사다 이제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검찰에 출석할 때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다가 뭘 올려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검찰청으로 출석을 한다라고 하는 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개혁의 딸들, 개딸들이라든가 지지층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재명 연호하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검찰 쪽에 뭔가 의기소침한 위축을 시키려는 그런 전략도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야당 대표야. 너희들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그 시그널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아마 물론 야당 대표로서 예우를 받는 거 이거 받고 싶겠죠. 하지만 혐의가 있는 부분 또 본인이 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으면 이런 거추장스러운 모습들 이벤트 그냥 없애고 조용히 좀 출석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게 당당한 거죠.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할 얘기가 있으면 조사받고 나와서 내가 이러한 조사를 받았다. 뭐 부당함이 있으면 부당함을 또 SNS라든가 호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정말 그 사법 리스크 관련한 국민들 피로도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에 국민들을 피로하게 한다고 하는 측면을 한 번쯤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당 대표로서 제1당의 대표 또 다수당의 대표로서의 그런 특권이랄까 특혜를 너무 요구한다는 인상도 또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오라는 날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구인도 오고 뭐 긴급 체포도 오지만 그 체포영장을 받으면 판사가 이제 만약에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48시간 동안 구금해놓고 강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야당 대표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내년 총선 이후로 계속해서 이게 그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11일에서 15일 사이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전에 국회 일정이 5일에서 8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대정부 있어요. 질문. 그리고 18일에서 20일에는 대표 연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대표는. 없는 주, 본회의가 없는 주는 11일부터 11일부터
15일. 예, 그 사이. 그 사이로 봐야겠죠. 그 이전에 안 왔다 해가지고. 제가 저기 이제 수사 파트 분석을 해보면요. 아마 예. 검찰이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4일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요.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또 상당히 또 그 어떤 지지자들의 그 저항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럼 부담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등을 예. 주는 것이죠. 정치 탄압한다는 정치 탄압 명분을 인상을 프레임이 딱 주지 않습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있는 예, 거죠. 검찰이 이제 12일과 15일 사이 아마 그 날짜를 정해서 예. 그때 출석을 시켜서 검찰이 하고자 하는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백 교수님이 또 오랫동안 수사 파트에서 계셨기 때문에 간부로서 계셔서 백 교수님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